전국체전을 위해 수백억 원을 들여 새로 짓거나 개보수한 전남의 경기장들 사후 활용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정부가 지역 의대 신설을 장기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전라남도는 구체적 로드맵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 의장에 이계호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지역 안배와 당내 통합을 위한 인사라는 분석입니다. 완도의 한 노인 요양원이 부당급여 청구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애꿎은 입소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국체전을 개최하기 위해 목포를 비롯한 각 시군에서는 경기장을 새로 짓거나 기존 체육시설을 개보수했는데요. 늘어난 체육시설들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제104회 전국체전 주경기장으로 활용된 목포 종합경기장. 16,000여 석의 관람석과 전국 유일의 구레인 육상 트랙을 갖춘 일종 육상 경기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목포 실내 수영장에는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같은 제품의 다이빙대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전남 각 체육시설들이 국제 공인 규격에 맞춰 개보수됐습니다. 그 결과 육상에서는 대회 신기록 12건에 한국 신기록 1건, 수영에서는 대회 신기록 25건과 한국 신기록 4건이 나왔습니다. 한국 신기록 5개와 또 대회 신기록 43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경기장 시설이 확충되면서 선수들한테 신기록을 낼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저희는 만들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앞두고 목포를 비롯한 전남 지역 48개 경기장 개보수에 들어간 예산은 619억 원. 각 지자체들은 경기장 사후 활용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각종 전국 대회 등을 유치하는 등 앞으로 사계절 불이 꺼지지 않는 경기장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종합 경기장의 시설 공간을 활용하는 걸 통하여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기장 사후 활용 방안도 검토하여 계획 수립에 만전을. 전국체전 성공 개최 효과를 이어가기 위한 각 지자체들의 경기장 활용 방안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과 관련해 김영록 지사가 지역 의대 신설을 확정하고 의대 신설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정부가 지역 의대 신설에 열린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절실한 의료 취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연히 지속적 검토로만 미뤄둬서는 안 된다며 지역 의대 신설 확정과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 의장에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계호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이계호 신임 정책위 의장은 비이재명계인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가운데 민주당 신임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충청 출신 여성인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이 임명됐습니다. 이번 인사는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이후 단행한 첫 번째 인사로 지역 안배와 당내 통합을 위한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로 분석됩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의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를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진실규명을 위해 추진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정부 여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특별법 통과는 진실을 위해 싸우고 있는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정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은천 지역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헌법 소원에 대해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지역에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에 여전히 안개송인 상황에서 선거구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3월에 이루어진 순천 지역 선거구 분할. 인구 5만 5천여 명의 해령면을 떼어내 광양 곡성 구례와 묶으면서 지역사회에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사노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 소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령 지역 주민들은 헌재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내년 총선에서 투표 거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광양 선거구로 포함이 됐는데
내년 22대 총선은 어디로 갈 줄 몰라요. 주민의 투표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정치권도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이 반복될 수 있다며 헌재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기본 원칙과 충돌된다고 헌재도 인정을 해놓고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 자체가 스스로 모순이고 잘못된 것이죠. 헌재 결정으로 순천 지역 선거구 정상화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다시 선거구 쪼개기가 이루어질 경우 민주당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현 전 대표의 출마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순천을 전략 지역으로 삼고 있는 국민의힘은 단독 분구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헌이 아니라고 해서 부당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특히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잘 응해주기를 바라고 응하도록 정치적인 압력을 계속적으로 가할 그럴 생각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두고 지역사회가 또다시 혼란에 빠지고 정치권의 셈법도 더욱 복잡해졌지만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는 해를 넘긴 뒤에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완도의 한 노인 요양원이 부당급여 청구를 이유로 업무정지 98일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2년 전 4일간의 현장 조사 결과 내려진 처분인데 요양원 측은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 완도군이 설립해 한 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고급 요양원입니다. 치매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71명이 입소해 생활하는 곳으로 현재 입소 대기자만 30여 명에 달합니다. 지난달 완도군은 이 요양원에 업무정지 98일에 처분을 내렸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21년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부당급여 비용 청구가 확인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 현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입업 부분이 특례 적용으로 하는 입업 부분이 발견돼서 문제가 된 것은 노인요양법에 규정된 특례 입소자 부분. 정원의 5%까지 허용된 특례 입소자의 경우 기한이 지나면 퇴원 후 재입원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게 위반 내용입니다. 여기에 인력 배치 기준 위반도 지적돼 최초 4억 원의 환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요양원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공단 측은 재조사에 들어갔고 환수액은 6억 5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의서를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공단에 이거 잘못됐다. 근데 변호사님이 그랬으니까 다시 날려온 거예요. 6억 5천 원. 부당 환수 금액은 요양원 직원들이 당직 수당과 상여금을 반납하는 형식으로 충당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발한 일부 직원들이 완도군에 투서를 했고 완도군은 다시 개선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해결되면 그때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직원들 다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전남도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고급 요양원의 업무정지 일정이 확정되면 신규 입소가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어 입소한 어르신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11월 22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식품 법정 기념일 세계 김치의 날입니다. 김치의 여러 재료 하나하나가 모여 22가지가 넘는 효능을 가졌다는 의미로 2020년 제정됐는데 세계 각국에서 김치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 도심 한복판에 김장판이 펼쳐졌습니다. 영국인들이 어색한 솜씨지만 잘 절여진 배추에 진짜 백이 한국 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비벼낸 진짜 한국 김치를 맛본 영국인들이 탄성을 자아냅니다.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온 김치 명인의 강의를 한마디로 놓칠세라 집중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김치가 맛있게 익는 온도가 있습니다. 그게 15도씨에서 36시간. 이렇게 기준으로. 그러면 15도씨면 요즘 영국 런던의 날씨일 거예요. 왜곡된 김치의 문화를 바로잡고 제대로 된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김장 행사가 올해로 벌써 5년째입니다. 양배추를 고추장에 버무리거나 내지는 김치가 아닌데 김치라는 이름을 붙이고 파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이런 노력을 인정한 런던시 킹스턴 구의회는 지난 7월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김치 은하를 만들었습니다.
3년 전 우리나라가 제정한 김치의 날 11월 22일로 날짜도 맞췄습니다. So, earlier this year, the Council of Kingston agreed that we would designate the first Kimchi Day in Europe in November. There is a large and important Korean community in Kingston, and we thought it was really important that we should celebrate the Korean culture. 11월 22일 김치의 날은 세계 곳곳에서 제정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아르헨티나가 기념일로 제정한 데 이어 미국은 2021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2개의 주와 시가 제정했는데 연방정부 차원의 김치의 날도 올해 12월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독성 물질을 분해시키고 그다음에 대사 활동을 촉진시키는 이런 한국 김치의 우수성이 건강에도 좋다. 북미와 남미는 물론 유럽까지 김치의 날이 속속 만들어지면서 김치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도 김치의 뛰어남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날도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제13회 해남군 북평면 줄다리기 축제가 오늘 북평면 남창마을에서 열렸습니다. 북평 용줄다리기 보존회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길거리 난장과 두 패로 나뉜 북평 면민들이 용줄을 잡고 힘을 겨루는 줄다리기가 진행됐습니다. 500년 전통을 지닌 북평 용줄다리기는 1400년대 시작됐지만 6.25 이후 사라졌는데 2009년 해남문화원이 진행한 포구문화재 일환으로 복원됐습니다. 문용진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늘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목포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문 부위원장은 목포 시민에 대한 보훈과 김대중 정치 계승을 위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며 무한반도 단계적 통합과 해양수산관광 융합도시 목포 건설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대한영업조합 신임조합장에 신인배 전 신안군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신인배 조합장은 어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총 투표자의 50.6%를 득표해 41.4%를 득표한 이종주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신 조합장은 전임 이사장의 자녀 임기인 오는 2025년 3월까지 조합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제주항 북쪽 22km 해상에서 목포 선적 24톤급 근해 안강망 어선이 전복됐습니다.